자, 어제 윤석열을 겨냥한 드디어 올 것이 온 이 폭로가 또 터졌습니다. 뉴스버스라고요. TV조선에 있던 이진동 기자라는 사람이 TV조선에서 나갔죠. 자, 미투 때 이진동 기사도 뭐 후배 여기자하고 뭐 이런저런 말이 있었지만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복지 투쟁을 벌였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이 폭로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전남 광주시 출신이고 연대 영문과 졸업했고 한국일보에서 조선일보로 옮겨 근무했고 뉴스버스라는 탐사보도 전문 매체를 창간했고 한때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를 단독으로 인터뷰해서 그쪽하고 좀 가까운가 했는데, 그런데 그가 이제 실질적으로 윤석열에게 정면으로 칼을 들이대는 보도를 했어요. 자, TV조선은 2014년 11월 3일 날 최순실 영상실 CCTV를 12월에 확보를 해놓고 그걸 갖다가 쭉 들고 있다가 2년이 지난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최순실 태블릿 보도가 나온 다음 날 10월 25일쯤 이거를 털어제꼈어요. 1년 10개월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좀 의문이죠. 왜 조선이 들고 있었을까? 그래서 이 조선의 최순실 보도 키맨이 바로 이진동 사회부장이었습니다. TV조선에요. 그래서 이진동이 당시에 이걸 왜 들고 있었을까라는 부분이 상당히 의문인데, 2015년 1월 7일 동아일보 기사가 2014년 세계일보 보도로 시작된 정윤회 비선 실세 논란, 조홍천 박관천 관련해서 시끄러운 그 사건 때 박관천이가 수사관에게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 정윤회가 2위, 박근혜가 3위에 불과하다라는 보도를 썼어요. 자, 당시 검찰이 발칵 뒤집어졌죠. 그런데 이때 이제 최순실이 권력 서열 1위로 거론된 이때 TV조선이 최순실이 개인 의상실을 만들어서 박근혜 옷을 골라주는 CCTV 영상을 보도했으면 세상이 뒤집어졌을 건데 그러지 않고 이걸 받아서 들고 있었어요. 고영태는 출소 뒤에 2014년 정윤회 문건이 터졌을 때 이진동이 의상실 영상을 공개하고 또 이진동이 확보했다는 최순실이 짠 문화융성사업 예산 자료를 공개했으면 문제가 크게 터졌을 건데 이진동이 기다리자고 했다는 겁니다. 고영태는 이진동에게 최순실을 끌어낸 최초의 제보자입니다. 이진동은 보도를 안 한 게 아니라 다 했다. 다만 타이밍을 맞춘 거다. 의상실 CCTV를 갖고 있었고 최순실도 다 돼 있었다. 로드맵에 따라 어느 단계에서 최순실과 박근혜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했는데 중간에 청와대 공격이 있었고 또 진영적 입장 때문에 순수성, 진정성이 의심되어서 보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 웃기는 이야기죠. 기자는 그 기사에 대해서 사실적 확인이 들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 기사가 누구한테 이로운지 이롭지 않은지, 진영에 따라서 이런지 저런지에 관계없이 보도를 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CCTV를 최순실과 박근혜 부분에서 보도하려 했는데 태블릿 PC가 먼저 나왔다. 요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영태는 자기가 준 자료를 가지고 이진동이 정치권으로 가기 위해 이용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의심을 했고, TV조선은 최순실 박근혜 관련 사태에서 이것이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차라리 박근혜를 위해서도 일찍 터뜨렸으면 그 2016년 말에 바로 탄핵으로 몰려가지 않고 일정하게 권력에 대한 장악력이 있을 때,
또 총선에서 의석을 잃어버리기 전에 2016년에 총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입장에서는 2014년에 힘이 있을 때 터졌으면 맞고 갈 수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입장, 누구 이로운 걸 떠나가지고 이때 이진동이 있는 대로 보도하는 게 맞았다는 겁니다. 이진동은 그냥 기자가 아니라 조선일보 기자하다가 2008년에 적진이다시피 한 안산의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를 했어요. 그리고 낙선했습니다. MB계로 친박계와 뒤섞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특종 기자인 그는 낙선을 하고 TV조선 기자로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이진동 캠프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훗날 고원기획 대표가 되어 고영태의 측근이 됩니다. 그래서 김수현을 고영태에게 소개한 이현정도 이진동 캠프에서 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동은 2014년 10월에 김수현 소개로 고영태를 만났고 이진동과 2달에 한 번 정도 만나 밥술을 먹었어요. 김수현 녹취록에 따르면 2016년 7월 10일자 통화에 김수현이는 이진동 부장과 최순실의 거주지에 대해 말을 하는데 통화 닷새 뒤인 7월 17일 TV조선은 차움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최순실을 카메라에 담는 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최순실을 처음에 카메라에 찍은 그것이 최순실이 집이 아니라 차움이라고 하는 그 병원, 성형병원 지하 주차장이라. 그리고 7월 말에 고영태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에게 이진동 부장을 소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버스 오나인 이진동은 이 최순실, 고영태 그리고 이 박근혜로 이어지는 이 네트워크의 깊숙한 부분에 일찍 잠입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진동이 이성한에게 최순실과 관련된 녹취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성한이 녹취가 너무 방대해서 정리해 드리겠다라고 말을 했고 고영태는 이 부장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며 이성한을 만나 설득을 했는데 이진동이 이어폰으로 녹취를 조금 듣더니 자기를 갖고 장난을 친다고 크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부장이 검찰에 가봐야 정신을 차리지 했는데 며칠 뒤 이성한은 실제 검찰 조사를 받았고 고소인은 최순실 쪽 대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진동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최순실 농단이라는 부분에 일찌감치부터 알면서 기사를 쓰지 않고 들고 온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김건희를 유일하게 한국 언론 중에서 단독 인터뷰를 했을 때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사람인가 의심을 했을 겁니다. 저는 이진동의 과거 전력을 봤을 때 그 보도의 내용에 의아함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뉴스버스가 윤석열의 측근인 이 대검의 검사 한 명이 총선 앞두고 야당의 이 총선 후보로 나선 전직 검사 김웅에게 고발장을 만들어 전달했다. 그 고발장을 만들어 전달한 사람이 당시 윤석열이 총장일 때 대검 정책관이던 손준성이었다. 그래서 그 고발장의 대상이 누구냐?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이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윤석열 측근인 손이라는 사람이 당시 야당 총선 후보 김웅에게, 전직 검사 김웅에게 문가리 핵심 측근 3인방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라는 고발 사주 사건을 폭로한 거예요. 그래서 검언유착 보도로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이가 피해를 보게 된 과정에서 이 검언유착이라는 것은 당시 채널A의 기자와 이 한동훈 검사장이 짜고 유시민의 신라젠 의혹을 부르라고 신라젠에 투자를 했던 다단계 사기 주범과 같은 감방 안에 있었던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에게 접근해서 불면 봐주겠다고 했던 그 검언유착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검언유착 사건의 배후에 유시민과 최강욱, 황희석이 있으니 고발해달라고 검찰이
야당에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검 수사정책관이던 손준성이가 고발장을 작성해 고발인란을 비워두고 당시 미통당, 지금은 국민의힘 김웅 후보자, 지금은 의원이죠, 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윤 캠프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했는데, 또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제 여권과 야권의 또 일부 후보부터 전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홍준표가 뜬다, 윤석열이 가라앉는다, 심지어 홍준표가 20대 그 MZ세대의 지지를 받는다, 호남의 지지를 받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은 청년 주택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 있다, 이런 기사까지도 쓰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자기 부인 김건희에 대한 보도를 막기 위해 정치 공작을 벌였다, 또 이렇게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김건희에 대한 보도를 막기 위해 야당으로 하여금 이 고발을 하게 해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 고발로도 이어지지도 않았지요. 그래서 국가기관을 시정잡배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는 이 고발 사주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장성민이 또 이 일에 대해서 크게 공격을 했고, 홍준표도 검찰총장 양해 없이 가능했겠냐, 몰랐다고 하면 묵시적 지지다라고 하며 해명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제가 볼 때 이걸 터뜨린 언론사부터 그 언론사 오너, 그리고 지금 이 터뜨리자 말자 온 언론이 달라들어서 공격하고 또 야당의 후보들까지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준비된 것이 하나씩 꺼내어지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